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여자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살면서 제가 한 선택 중 정말 후회가 되는 선택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결혼입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기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해야 후회를 덜 할 거라는 생각 반, 결혼이 후회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 반으로 지금의 남편과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들렸던 그 말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제 남편은 연애 시절 정말 주변에서 다 부러워할 만큼 제게 잘했어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처럼 제게 온 정성을 다했으니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죠. 제가 결혼을 마음먹게 된 것도 다 남편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고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며 잘 버틸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랬던 남편이지만 결혼 후 몇 년 정도 지나니 남편은 우리 친정집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우리 자매가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친정아빠가 세상을 떠나 그 후로는 여자 셋이서 열심히 뭉쳐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왔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저희가 성인이 된 이후의 일이라 가세가 기울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제 기준에서 친정은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어느 가정이나 사정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남편도 연애 때는 그 정도는 흠도 아니라고 했고, 더 나아가 얼마나 가족 모두가 마음고생을 했겠냐며 위해주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게 온전히 진심은 아니었던 듯해요. 그러니 제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겠죠. 친정아빠가 없는 것도 재산이 많이 없다는 것도 모두 무시할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친정을 위한 거라며 이야기를 할 때면 경계부터 하게 되고 부정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네가 알아서 해. 네 집안 문제니까로 마무리되곤 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또 몇 년, 갑작스럽게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감기 같은 질병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몸도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하는 듯 하더라고요. 힘든 일은 한 번에 오듯이 엄마의 건강도 성한 곳 없이 엉망이었어요. 그 탓에 저희 자매는 엄마에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픈 엄마에게 돈 쓰는 걸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제가 번 돈 모두 오롯이 엄마에게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저도 제 생활이 저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엄마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건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예민하게 구는 남편에게 화도 났고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괜히 말다툼도 생기곤 했고요. 만약 시무가 그렇게 아픈 거라도 이런 식으로 굴었을 거냐고 화를 내면 남편은 제게 저만큼 오바스럽게 챙기진 않겠다고 하며 핀잔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엄마가 아팠으면 좋겠냐고 비교할 걸 비교하라며 기분 나빠하기까지 했죠.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보다 더 엄마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갑자기 왜 변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직접 나서서 친정엄마를 챙겨주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 느그러졌나 보다 싶어 안심도 됐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서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챙겼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성화에 못 이겨 친정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날은 제가 일 때문에 야근해야 했고 하필 동생도 업무가 길어져 둘 다 친정엄마를 챙길 여유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너희만 일하느냐고 자신도 일 때문에 바쁜데 이런 부탁을 하고 싶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서운해 버럭 화를 내버렸죠. 어떻게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한 번을 안 찾아뵙냐고. 그러고도 사위냐고요. 아무리 귀찮고 마음에 안 들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시무한테 지금 당신 같은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마지못해 알겠다며 대신 오늘만이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른 퇴근을 한 뒤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날 우연히 엄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의 태도를 바꾸게 된 계기가 그 통화 내용이었던 겁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그날 이모와 통화를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눈치로는 남편이 들은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엄마의 말처럼 정말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그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효자 사위가 된 거예요. 엄마가 겉으로 보여준 적 없던 재산에 대해 알게 된 후에야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이 속물로 느껴져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이유로든 엄마를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에 차마 남편을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자는 말까지 해주었으니 저는 그저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물론 모시고 와서 모르쇠 하고 손 놓고 지켜만 보는 남편이었다면 더 큰 화를 불렀겠지만 남편은 집으로 모시고 온 엄마를 자신이 직접 병간호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 제가 엄마의 재산에 대해 알게 돼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도 남편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시모에게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들끼리도 서로 비밀이 많은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시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털어놓거나 하지 않았고요. 남편도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모에게는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뻔하니 긁어부스럼 만드는 꼴이라면서요. 그래서 시모는 엄마가 우리 집에 와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뭐든 끝까지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더라고요. 시모는 우리 집에 잘 오지 않는 편이기도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분이라는 것이었죠. 평소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에 꼭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미처 치우지 못한 살림이 있으면 그걸로 그렇게 면박을 주었어요. 이 문제로 신혼 때는 정말 많이 싸웠고요. 철없는 이 남자가 시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바람에 정말 식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고 난 뒤로는 시모 딴에는 많이 조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시모가 또 그 사실을 알면 서운해할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 여태 바꾸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게 된 거고요.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온 뒤로 한 번도 시모가 불쑥 찾아오지 않아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출근해 있고 남편도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시모가 찾아왔던 거예요. 엄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길래 당연히 시모인 줄도 모르고 있었고요. 시모가 저희 엄마만 있는 집에 들어서고는 서로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어쩐 일이냐고 묻게 되었는데 엄마는 저희가 시모에게 자기를 모신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시모 역시 지금 우리와 친정엄마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시모는 엄마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둘이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남편을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어찌나 있는 불만 없는 불만 다 쏟아놓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시모는 남편에게 당장 돌려보내라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어떻게 저대로 돌려보내냐고 지금 봐서 알지 않냐고 시모를 간신히 남편이 설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시모가 탐탁지 않아 화를 내기는 했지만 저는 엄마가 우선이기도 했고 남편이 저희를 대신해 시모에게 잘 이야기해 줬으리라 믿었죠. 하지만 저희 생각과 달리 시모는 그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이전처럼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거면 엄마 말벗도 되고 좋겠지만 와서 엄마를 괴롭히는 듯 했어요. 저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알려주더라고요. 엄마, 예전에는 아빠가 맨날 늦게 왔는데
외할머니 오고 난 뒤부터는 엄마가 맨날 늦게 오네. 엄마보다 아빠가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나 봐. 그러게, 아빠가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나 보다. 엄마도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그래도 외할머니 오니까 우리 민준이는 좋은가 보네. 매일 싱글벙글이잖아. 맞아. 외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아. 할머니도 더 집에 매일 와. 그런데 엄마, 이건 비밀인데 할머니랑 외할머니는 싸웠나 봐. 응? 엄마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민준이가 왜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싸웠다고 생각하는지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내가 다 봤어.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이렇게 무서운 눈을 하고 막 무섭게 말하는 거 말이야.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랑 방에 들어가서 둘만 이야기했는데 다 들렸어. 할머니가 막 "저 골골대는 여편네 당장 돌려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야. 민준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고 정말 그랬어? 정말이라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매일 와서 집안꼴이 이게 뭐예요? 들어와 앉아 있으면 살림이라도 거들든가." 그러면서 엄청 싫어하던데. 그런데 엄마, 대릴 사위가 뭐야? 할머니가 그러던데?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모가 그 전보다 집에 자주 올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와서 아픈 엄마를 들들 볶으며 힘들게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이 말로는 시모가 엄마에게 험상궂은 표정으로 자주 말을 했고 엄마는 뭔가 불편한 표정을 자주 지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자신의 아들을 대릴 사위로 두고 부려먹으니 속이 시원하냐면서 남의 집 귀한 자식 개고생시키는 장모가 어디 있냐며 엄마를 괴롭혔던 거죠. 저는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 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모 단속은 네가 제대로 하고 한 번만 더 친정엄마에게 허튼 소리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원래의 남편이라면 이런 제게 네가 뭔데 큰 소리냐며 난리 쳤겠지만 엄마의 재산 때문인지 엄마를 챙기고 있는 남편으로선 자신이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덜 손해라는 것을 아는 듯 알겠다고 순순히 대답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정말 단속이라도 하는 건지 아이는 더 이상 시모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게 당분간은 오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다시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붕어빵이 먹고 싶다고요. 옆에서 아이도 자기도 먹겠다며 어찌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던지 전화기 너머로 다 들리더라고요. 옛날에는 겨울만 되면 꼭 먹었던 붕어빵, 호떡, 그리고 군고구마까지 정말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겨울이라 그런지 붕어빵 파는 곳을 몇 군데 찾을 수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제 추억의 붕어빵과 비슷한 곳에서 붕어빵을 샀어요. 간식거리로 가볍게 먹을 거라고 생각해 많이 사가지 않고 5,000원어치만 사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붕어빵을 사가게 된 날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참 황당하게도 시모는 그 5,000원어치의 붕어빵을 보고 질투를 부리더라고요. 사람이 몇 명인데 고작 이걸 먹으라고 사왔느냐고 툴툴대는 통에 온 가족이 시모의 눈치까지 보게 되었죠. 친정엄마가 먹어보라며 시모의 앞쪽으로 밀어주자 툭 치며 사돈이나 먹으라고 몇 개나 된다고 자기가 뺏어 먹겠느냐고 엄마와 저를 번갈아 노려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휑하니 가버렸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버린 시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됐으니까 자신은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놔두라며
괜히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계속 있는 것이 심술이 나서 그러는 걸 거라고 말하기에 저도 괜찮을 거라 여기고 넘겼어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때 저 혼자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시부의 일을 돕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중요한 서류를 남편에게 전해줘서 시부에게 넘겨줘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 토요일 남편이 시댁에 다녀올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토요일 새벽부터 남편이 오한을 느끼며 열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감기 몸살이 와버린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대신에 제가 그 서류를 시부에게 전해줘야 했던 거죠. 그런데 시댁에 가니 배워야 하는 시부는 없고 시모와 시누가 함께 있더라고요. 시모와 시누는 누구를 험담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시누까지 시댁에 있는 것을 본 순간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그간 쌓아둔 질투가 폭발해서는 시누를 등에 업고 저에게 난리를 치는데 시누까지 합세해서 저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웬일이니? 네가 혼자 우리 집을 다 오고 신경 쓰지 말앤다고 정말 뚝 끊어버린 게 근무도 안 하는 애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아, 저 민준이 아빠가 오늘 아버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서류가 있는데 새벽부터 몸이 좋지 못해서요. 그래서 아버님께 대신 전해드리려고 들렀어요. 댁에 계실 거라고 하셨는데 잠깐 나가셨나 봐요. 그럼 그렇지. 네가 볼 일 있는 거 아니면 여기 올 리가 없지?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왜? 몸이 어떻게 안 좋길래? 그러니까 사돈 얼른 돌려보내라니까. 다 안팎으로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건강까지 쇠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되를 사위가 말이나 돼요?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 그런 구시대적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병원에 넣어둬야지. 둘 다 일까지 하면서 왜 집으로 끌어들여? 어머님, 아가씨, 저희 엄마가 아파서 지금 모시고 있는 건 맞지만 남편이 동의한 일이에요. 그러니 가타부타 그만 좀 하세요. 아버님께 직접 연락해서 계신 곳으로 가봐야겠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이 싸가지 없는 것?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냐? 어? 우리 아들한테 빨대 꽂은 것도 화나 죽겠는데 시험인 나한테까지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해?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만 가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너는 늘 말은 청산유수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빨대 꽂으니까 좋니? 응? 뻔뻔한 거. 돈도 얼마 못 버는 게 짐짝을 늘려? 곧 떠날 노인네한테 무슨 돈을 써? 어? 사돈 어른이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 뻔뻔스럽게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야? 오빠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그걸 왜 받아줘? 진짜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엄청 영악하네요. 누구 등골 휘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우리 오빠가 왜 언니나 엄마 병간호까지 책임져야 하냐고요. 못돼도 정도가 있지. 이건 할 짓이 아니죠. 내 딸 말 잘했다. 그것뿐이냐? 너 나한테는 10원 한 번 안 썼잖니? 언제 나한테 5천 원이라도 써본 적 있어? 어? 지 엄마가 부탁하는 건 얼마든 상관없이 탁탁 가져다 바치면서 나한테 뭘 해줘봤니? 응? 내 아들이 번 돈도 엄마인 나한테 한 푼도 못 쓰게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제가 남편보다 월급을 적게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벌이 가지고도 제가 무시를 당해야 할 일인가요? 시모는 제게 돈 한 푼 쓴 적 없다고 말하지만 결혼해서 지낸 세월이 얼만데 제가 시모랑 시댁에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거든요. 신호도 챙겨주지 않는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가며 정말 잘했어요.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서 지내기 전까지만 해도 시부도 시모도 저에게 이런 며느리 없다며
어딜 가나 제 칭찬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말해줄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친정엄마를 지금 모시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빨대를 꽂았다느니 벌이도 얼마 안 되면서 뻔뻔하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저는 대충 날 잡고 저를 대놓고 헐뜯는 시모와 신우에게 시간이 없어 그만 가보겠다고 둘러대고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시부에게 연락해봤지만 부재라 헛걸음만 한 격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도 어처구니도 없고 또 속상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푸념이라도 하고픈 마음에 여동생에게 연락해 시모와 신우가 제게 쏟아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평소에도 여동생과 속상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동생의 옆에는 엄마가 같이 타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동생은 차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시모와 신우가 제게 했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버렸고요. 그렇게 한참 푸념을 늘어놓은 뒤에 동생은 뜬금없이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저를 대신해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줬을 그런 아이인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자기에 의아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건강이 좋지 않고 아이와 엄마까지 집에 있는데 저만 저녁을 먹으러 나온다는 게 상황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쯤 엄마가 들어와서는 오늘은 자신이 남편도 살피고 민준이도 챙길 테니 간만에 바람이나 좀 쐬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다른 아픈 사람과 어린 애까지 맡기고 나가냐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오늘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다며 그런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손에 겉옷까지 쥐어준 채 저를 현관쪽으로 끌고 가기까지 하니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맥주나 한 캔 마시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동생에게 맞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었더니 동생은 그냥 자기가 엄마에게 부탁했다며 모른 척 속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의 말에 괜히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당장 엄마 얼굴을 보면 눈물이 또다시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서 마지못해 동생을 만나 가볍게 저녁을 먹으며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이 일은 동생과 나눈 시간을 위로 삼아 넘기려고 했죠. 그리고 이틀 후 사달이 났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제가 연차를 나흘 정도 쓴 상태였어요.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남편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 가볍게 출근해 꼭 해야 할 업무만 보고 일찍 오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엄마가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어요. 엄마에게 뭐 하냐고 물어도 저더러는 이따가 알게 될 거라며 좀 기다리라고 할 뿐이었죠. 제가 아이 등원을 시킨 뒤 집에 들어왔을 때는 옷까지 갖춰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도 잠깐 같이 갈 곳이 있으니 저도 얼른 옷을 챙겨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엄마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시모가 운영하는 분식점이었습니다. 시모는 갑작스러운 우리의 방문에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 아픈 분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고 셀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에 반면 엄마는 시모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괜히 같이 온 제가 민망해 시모에게 시덥지 않은 말을 막 해대던 그때 엄마는 갑자기 전화를 걸더라고요. 통화 상대는 바로 제 남편이었고요. 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묻지 말고 할 말 있으니 당장 시모의 분식점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엄마의 행동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살짝 신경질적이게 물었죠. 그러니 엄마는 제게 가까이 붙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만큼 참았으면 됐어. 오늘은 이 엄마를 믿어. 복수해줄게. 하지만 그런 엄마의 모습이 못마땅해서는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엄마에게 큰 소리를 쳐댔어요. 아이 사돈,
할 말이 있으면 대놓고 하지. 사람 면전에서 뭐 한다고 귓속말은 해요? 지금 나 간 보는 거예요? 진짜 모녀지간이 하는 짓이 다 왜 그 모양이야? 아프다는 핑계로 애들 집 방 한 칸 차지하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가재 하네 정말. 제 딸이랑만 나누고 싶은 대화를 사돈 앞에서 떠벌리면서 할 수는 없으니 귓속말을 하는 거겠죠. 이제 보니 사돈 경박스러운 구석이 있네요. 저희 앞이야 가족이니 넘기겠지만 장사할 때는 자중해야겠어요. 뭐야? 경박이라니요? 사돈이야말로 말 가려 할 줄 몰라요? 진짜 여러모로 꼴불견이시네요. 제 분식점에 온 이유가 시비 걸려고 온 거예요?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요? 개시도 전인데 짜증나게 왜 이래? 제가 한가하게 사돈께 시비나 걸려고 아픈 몸 이끌고 여기까지 걸음했겠어요? 저기 오네요 우리 사위. 원래 엄마는 남들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듣는 것도 못 참지만 남에게 모나게 말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날따라 다른 날과는 달리 말하는 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부러 시모의 성질을 살살 긁는 느낌도 없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게 다 엄마가 말한 복수의 일부분인가 싶어 조용히 있었어요. 시모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금방이라도 손이라도 올릴 기세로 양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어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엄마가 부른 남편이 시모의 분식점에 막 도착했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에 대한 험담을 막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런 시모의 말을 딱 자르고는 바쁜 사람 오라고 해 미안하다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부르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는 다짜고짜 시모의 뺨을 후려쳤어요. 엄마를 제외한 모두가 그 상황에 얼음처럼 굳어졌고 저와 남편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말려댔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자신을 말리는 저희를 아랑곳하지 않고 눈까지 부릅뜨며 시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죠. 시모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지 점점 험상궂게 얼굴이 변해갔고 화를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뺨을 다시 한번 내리다지로 꽂았고요. 그러더니 시모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감히 네가 뭔데 내 딸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당신 아들한테 내 딸이 빨대를 꽂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뭘 알고나 짓거리던가 이 여편애야. 잘 됐어. 빨대 운운했지? 오늘 내가 네 아들놈 빨대를 아예 뺏어주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제 빨대를 뺏는다니요. 아이고,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아픈 몽둥이 하나 덜렁 있는 당신이랑 우리 아들보다 벌이도 시원찮은 딸내미가 쌍으로 내 아들 등골은 다 휘게 하고 있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행패야? 거기다 볼 것도 없는 무일푼인 여편네가 감히 내 뺨까지 갈겨? 이 여편네야, 너도 오늘 당해봐 이거서.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끝장 좋지. 정서방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 나도 더는 참아줄 수가 없어. 어떤 이유에서든 나 챙겨주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부로 끝이야. 정서방한테 사업하라고 주려고 했던 내 재산 이제 정서방 몫은 없다고 유언장 고쳤을 거니까 말이야. 위에서 말했던 엄마의 숨겨놓은 재산은 바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앞으로 남겨준 재산과 또 엄마가 그간 벌어서 모았던 돈까지 관리를 너무 잘해 몇 배로 불어나 있었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돈이 돈을 벌며 그렇게 재산이 늘었던 거죠. 그럼에도 엄마는 자기의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며 아프기 직전까지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숨겨둔 재산을 믿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부의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아르바이트 겸 시간을 쓰며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엄마의 돈을 받아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고 또 계속 알랑방귀를 뀌고 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자신의 사업 계획이 지금 다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엄마의 양손까지 잡아들며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며 애원했어요. 시모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뚱히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까지 여태 했던 언행에 대해 무조건 사과드리라고 난리였어요. 아유, 엄마 뭐해? 지금 내 인상 엄마 때문에 다 말아먹게 생겼잖아. 멀뚱히 있지 말고 얼른 싹싹 빌어. 바보처럼 멍청하게 있다가 다 망해?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얼른 뭐든 해보라고. 뭐든 해서 장모님 마음 좀 돌려놔. 엄마 때문에 아들 물품 거지 될지도 모른다고. 아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아들,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먼저 해줘봐. 왜 돈 잘 버는 네가 물품 거지가 된다는 건데. 그리고 뭐가 망한다는 거야. 에이씨, 나 회사 그만둔 지 꽤 됐어. 엄마가 말하는 며느리보다 잘 번다는 그 돈, 그거 돈줄 끊겼다고. 예전부터 아빠도 와서 알바비 조금씩 받았던 거, 그거 말고 나 수입 한 푼도 없어. 사업 준비 중이고 그 사업 자금을 도와줄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란 말이야. 내가 아픈 장모님 집으로 모셔와서 병간호까지 도맡아 한 이유가 다 뭔데? 엄마가 그 난리를 쳐도 꾹 참은 이유가 다 있었다고. 엄마가 알고 있는 무일푼 장모님은 이 세상에 없어. 장모님 재산이 우리 가족 재산 모두 합한 것보다 몇 배는 된다고. 남편의 말에 시모는 놀래 자빠졌어요. 그간 엄마가 돈도 없이 자식들 도움으로 산다고 오랫동안 손가락질 해대며 무시했던 터라 재산이 자신들의 몇 배나 된다는 말에 충격이 컸던 거죠. 시모는 우리 친정집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돈 잘 벌던 자신의 아들 하나 믿고 여태 까불었던 거예요. 시모는 그제야 머리 숙여 그간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시모에게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해도 가족이 돼서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미쳐 날뛰는 시모를 더는 용서할 수 없다며 절대 시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시모는 그 말에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제발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빗으로 날아와 꽂힌 말 역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했고 또 냉랭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엄마는 그런 시모의 애원과 호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시모와 남편의 앞에서 엄마와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유언장 내용을 좀 고치고 싶다고 시간을 내줘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그 통화를 듣는 순간 시모만큼이나 처절하게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시모는 차마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저희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음과 함께 잘못했다는 말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모와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모가 갖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는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전에 알던 시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말씨와 고분고분한 행동까지 하며 친정엄마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죠. 예전이라면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에서 빈둥대면서 젊은 애들 힘들게 만드는 게 뭐 자랑이라고 집안 꼴이 개꼴인데도 이러고 있느냐며 엄청난 핀잔을 주었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는 그전과는 확 달라진 시모의 행동에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음 급한 시모가 엄마에게 본인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은 변함없지 않느냐며 아들의 덕을 본 것도 사실
아들의 병간호를 받은 것도 사실인데 왜 자신 때문에 감사함을 보답하겠다던 것까지 물르려고 하냐고 말하며 도리를 운운해댔어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말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 웃으며 하나하나 따졌고 시모는 결국 자신의 성정을 참지 못해 엄마에게 또 언성을 높였어요. 도리는 사람에게나 지키는 거 아닌가?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싶어졌어요. 사돈이 10년 가까이 나와 내 딸을 업신여기며 무시했던 언행도 내가 처음 아팠을 때 내게 쓰는 돈이라면 한 푼도 아까워했던 사위, 그리고 내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태세 전환한 것까지, 그리고 내 병간호를 핑계로 일까지 때려쳐서 내 딸이랑 내 돈으로 뜨신 밥 먹었으니 보답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유, 이봐요, 사돈. 아무리 우리가 파렴치 아니라고 해도 가족은 가족이야. 내 아들 망하면 당신 딸도 망하는 거라고. 그런데 뭐? 이미 보답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자기 딸이 힘들어지든 말든 상관도 없냐고. 내 딸이 왜 망하고 왜 힘들어져요? 이혼하면 그뿐인데. 사실 정서방이 결혼 생활 동안 돈은 많이 벌어왔을지 몰라도 남편 노릇은 전혀 꽝이었잖아요. 매일같이 늦게 귀가해 육아며 집안일이며 다 내 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굴고, 또 당신 닮아서 사람 무시하는 거에 도 같아서 고생하는 내 딸이며 우리까지 뻑하며 무시해서 상처 줬잖아. 당신 아들인데 그 성정이 어디 가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당신 아들만 망하는 거야. 이혼까지 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적당히 해. 이, 이혼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이혼? 아니, 누가 이혼이나 해줄 것 같아? 당신 딸 절대 안 놔줘. 망해도 같이 망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가 돌아간 뒤 엄마는 시모가 찾아와서 했던 말을 모두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씩씩대며 자기의 앞길을 망치려는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라 시모인 것 같다며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시댁과 친정의 싸움에서 시댁 내부에 시모와 남편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시모는 엄마 몰래 저를 찾아와 이러다 천륜이 금가게 생겼다며 도와달라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엄마가 나서서 중재해 다툼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 뒤도 엄마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간 자신이 우리 집에 얹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릴 사위라며 남편이 친정에 들어와 눈치를 보며 사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정말로 실현시켜 버린 거죠. 사실 우리 집은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살던 집이에요. 보통은 남자 쪽에서 집, 여자 쪽에서 혼수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반대였던 거죠. 제가 집을, 남편이 혼수를 한 셈이니까요. 거기다 이 집은 순전히 제 집은 100%의 집이에요. 제 남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집의 명의는 저일지 몰라도 지분으로 치면 20%가 제 지분, 80%가 엄마의 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 20%마저 제게 돈을 주고 명의까지 이전해 버렸어요. 제대로 남편을 대릴 사위로 만들어 주겠다면서요. 물론 저도 동의했어요. 조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과 시모가 더는 기고만장한 꼴을 저도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 덕일까요? 시모는 더는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는 것을 하지 않았고, 우리 집에 찾아올 때면 저와 엄마에게 각각 허락까지 받은 뒤에만 오게 되었어요. 거기다 남편도 예전이었다면 한 번씩 우라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고 했는데, 정말 엄마의 눈치라도 보는 건지 엄청 조심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쭉 지켜본 엄마는 남편의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졌고, 남편은 그때를 기회라 여기며 정말 열심히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소정의 사업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금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업을 당장 시작할 수는 없지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일에 매진하더라고요. 지금은
자신의 원하는 사업의 절반 정도 이룬 셈이고요. 시모는 남편에게 엄마가 사업 자금을 투자했고 또 길라잡이가 되어주기도 했던 덕에 찍소리도 못합니다. 저는 엄마 덕에 시댁이란 남편에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저와 엄마의 목소리가 커지니 집안 분위기도 전혀 바뀌었어요. 지금은 너무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든든한 뒷배까지 두고 제 일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화목한 날이 가득하기를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